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자를 만들고 법을 제정해서 사회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에 최초의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명은 곧 법이다. 세계 3대 법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법 대전이 있습니다.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동안의 황제들의 칙령을 모아놓은 법전이죠. 두 번째는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이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과실 책임의 원칙,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이 37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이거든요. 기원전 18세기 때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근데 이 법전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란입니다. 이 37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란에서 얼마 전 눈에는 눈, 이런 보복 선고가 이란 대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남녀 3명에 대해서 앙부 적출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해가지고 실명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피해자의 가족이 원하면은 눈에는 눈 보복이 이렇게 판결로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에게 앙부를 적출하라는 형을 이란 대법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절도죄로 잡혀간 절도범한테 손목을 잘라라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3700년 전의 함무라비 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무라비 법전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탄생되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미아는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미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에 의해 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집트가 보이시죠?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과 이라크와 이란의 일부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세계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주변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는 원래 정착이 아니라 떠돌아다녔죠. 그런데 이 두 강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멈추는 곳에서 문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우르와 우르크 이런 도시들이 있죠. 특히 이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진 도시국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을 보면은 강이 하나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두 개가 불규칙적으로 홍수가 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한테는 어쩌면 재앙이지 않을까요? 홍수가 잦았던 티그리스 강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겁나 많은 이 두 강을 어떻게 인간은 컨트롤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광계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컨트롤해냈다는 거죠. 이 광계 수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개방적인 지형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 통하는 길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전쟁이 잦았고요. 이 전쟁의 원인은 두 가지 이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흙이었습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점토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에서 쓰레기 문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잦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히 내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세, 미래까지 내다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현세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항상 살아남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죠. 이 바빌로니아의 수도가 바빌론이거든요. 바빌론에 가면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 맨 꼭대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놓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지구라트를 자세히 보시면 사방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제사장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진 신전이 지구라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세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에게 기도를 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단을 밟아서 꼭대기에 올라서 제물을 바쳐놓고 신에게 항상 기도를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쐐기 문자입니다. 이 쐐기 문자는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쐐기 문자인데요. 뼈나 갈대 줄기를 펜으로 삼아서 점토판 위에다가 적었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불 한 번 더 구워냈습니다. 이 점토판 때문에 진흙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전쟁의 원인 중에서 이 진흙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국가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에서 농경사회 진입 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겠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자를 만들고 법을 제정해서 사회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에 최초의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명 곧 법이다.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든 이유 궁금하시죠? 그러면 함무라비 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무라비 왕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패권을 바빌로니아 왕국이 장악을 했는데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일대를 전부 다 전쟁으로 통일을 했던 이가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5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을 다 통일했다. 그러면 함무라비 왕은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한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고 싶겠죠. 이 바빌론은 수호신이 있습니다. 이 도시 바빌론의 수호신이 마르두크고요. 이 마르두크의 현신이 함무라비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제6대 왕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적을 향해 돌진하는 황소라고 불려졌고요. 본인 스스로는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자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왕은 검은 볼에 검은 문구를 새겨놓고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으려는 자, 이 비문을 읽어라.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명백히 가르치고 그대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가 만든 법이 이 검은 돌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검은 돌기둥에 새겨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서문과 본문 282개조 그리고 결문으로 이루어진 2.25m의 법전입니다. 쐐기 문자로 씌워져 있고요. 이 282개조는 그동안의 판례를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돌기둥을 넓은 제국 각지에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국 각지로 보낼 때는 이런 점토판을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바빌로니아 총독들이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당한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은닉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결혼, 이혼, 상속, 입양, 그리고 임대료와 관련된 법률도 이 함무라비 법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13%는 사형 조항입니다. 사형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 당시에 감옥이 없었다는 거죠. 작은 죄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50%가 계약과 건축관계입니다. 당시에 상업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는 상속과 이혼, 친권 문제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법이라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 검은 돌기둥의 제일 상부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은 사마시 신이고 한쪽은 함무라비 왕인데요. 오른쪽이 신일까요? 왼쪽에 있는 분이 신일까요? 누가 신일까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분이 사마시 신입니다. 태양신이고요. 정의의 신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서 있는
저 왕이 함무라비 왕이 되겠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정의 그리고 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태양의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인간 세상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는 신이 이 태양신 사마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시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꽃갈 같은 투구를 쓰고 있죠. 그리고 수염이 아주 깁니다. 팔도 굉장히 길죠. 왼쪽 어깨에는 태양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신이 사마시 신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마시 신이 함무라비 왕한테 뭔가 전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막대 같은 게 무엇일까? 그리고 동그란 게 무엇일까? 이 긴 막대기는 자, 그리고 동그란 거, 요거는 둥근 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구라트라든지 수많은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건축이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광개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운하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건설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습니다. 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는 곧 건설자, 왕을 의미하고요.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의 권위를 함무라비 왕한테 준 거죠. 그래서 신의 권위는 곧 이 법의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받아든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법의 정통성은 신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들께서 위대한 왕 함무라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악행을 물리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또 마르두크 신께서 나를 보내시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보살피며 정의를 세워 억압받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라 하셨다.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에민 정신의 발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